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무소의 프라이팬에는 화학 물질도 합성 코팅도 없으며 영원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코팅 팬, 논스틱 팬에는 미국인의 98%의 혈액에서 발견되고 연방 법원에서 암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으며 웨스트 버지니아주 7만 명 주민의 소떼를 폐사시킨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듀폰트의 변호사들은 50년 동안 그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아미시, 에이미시. 사람들은 여러분의 증조부모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쇠로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3면 녹슨 프라이팬을 오늘날 새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제품보다 뛰어난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아는 모든 것과 조리기구 업계가 여러분이 절대 알지 못하도록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있습니다. $3도 차이 안 되는 비용과 하룻밤의 시간만 투자하면 어떤 무소의 팬이든 매장에서 파는 $60짜리 새 프라이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와 홈스 카운티의 아미시 공동체는 여러분의 증조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방법의 다양한 변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팬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아미시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전통을 위한 전통도 아닙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전기버너,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자레인지 없이 장작 난로와 벽돌 난로에서 모든 식사를 요리합니다. 그들에게 무소에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직접적인 불꽃을 견뎌냅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오븐으로 그리고 식탁으로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휘어지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 물질이 벗겨지거나 음식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캔자스주의 구독일 침례교 형제단 All German Baptist Brethren 공동체 일원인 로산나 바우만이라는 여성이 실제 아미시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구 중 하나인 에이미시 35의 칼럼을 썼는데 그녀가 한 말은 몇 달 동안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무소에는 거의 영원합니다. 거의 영원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에 있는 물건을 누군가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다른 모든 것은 닳아 없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코팅팬의 코팅은 2년이면 벗겨집니다. 세라믹은 깨집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조금만 잘못 다뤄도 휘어집니다. 하지만 1920년에 만들어진 무소의 프라이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장식품이나 수집품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새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일상적인 요리도구로서 말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아미시 가족들은 유언장으로 땅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무소의 팬을 물려줍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에 기록된 실제 관습입니다. 프라이팬이 유산에 포함되는 이유는 만들어진 지 100년이 지나도 실질적인 기능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결코 여러분의 코팅팬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팬은 손주들이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리기구 업계의 그 누구도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미국에서 무소의 프라이팬이 지금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더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던 회사들은 40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개된 기업 기록입니다. 그리스월드 매뉴팩처링 컴퍼니 기리 월드 매뉴팩처링 컴퍼니는 1865년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에리어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이 회사는 미국 무소의 제품의 황금 표준이었습니다. 와그너 매뉴팩처링 왁너 매뉴팩처링은 1991년 미국 중심부인 오하이오주 시드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프라이팬을 주조한 후 오늘날의 주요 제조업체는 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요리 표면을 손으로 연마하는 것이었습니다. 쇳물을 붓고 틀을 깬 후 작업자가 그 프라이팬을 가져다 요리 표면이 완전히 매끄러워질 때까지 갈아냈습니다. 그 추가적인 단계, 즉 수작업 연마가 화학 코팅 없이도 자연스럽게 들러붙지 않는 표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테플론도 세라믹도 스프레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끄러운 무쇠일 뿐이었고
일단 길들이기 시즈닝을 거치면 실험실에서 만든 그 어떤 제품 못지않게 음식이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프라이팬들은 특별했지만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1952년 랜덜 코퍼레이션 이 와그너를 인수했습니다. 5년 후인 1957년 랜들은 그리스월드를 인수하고 1위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 한 번으로 미국 최고의 무소의 공장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랜들은 1959년 텍스트론에 매각되었습니다. 해다 제너럴 하우스웨어스 코퍼레이션, 제너럴 하우스웨어스 코퍼레이션이 1969년에 두 브랜드를 모두 인수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생산 품질은 떨어졌습니다. 1996년에는 실질적인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마지막 와그너 용광로는 1999년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134년의 미국 제조업은 외국과의 경쟁이나 더 나은 제품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쇠를 원하지 않아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 통합, 즉 평생 요리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모인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끝이 났습니다. 오하이오주 밀러스버그 외곽의 한 아미시 농가에서 처음 저녁 식사를 위해 앉았을 때 요리하던 여성이 식탁으로 가져가라며 프라이팬을 건네주었는데 맹세코, 그것은 유리보다 더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할머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세대를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저는 1986년 미국 영양사 협회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에 묻혀있던 연구에서 발췌한 기술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기술은 여러분의 무소의 팬을 살릴 뿐만 아니라 조리기구 업계가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았던 상태로 탈바꿈시켜 줄 것입니다. 새 팬은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주방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약 2분의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공백을 무엇이 채웠을까요? 손으로 연마하여 거울처럼 매끄러운 미국산 무쇠를 대체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었지만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 러츄라였습니다. 로지는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미국 무소의 제조업체입니다. 그들의 프라이팬은 $30에 판매되지만 로지는 요리 표면을 손으로 연마한 적이 없습니다. 로지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틀에서 갓 나온 모래 주조 무소의 거칠고 오돌토돌한 질감입니다. 기능은 하고 쓰레기는 아니지만 그리스월드나 와그너가 만들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로지 프라이팬은 타협의 산물이며 그들은 그것에 대해 제값을 받습니다. 그들의 에나멜 코팅 라인은 중국에서 제조됩니다. 이것이 21세기 미국 무소의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그 공백을 채운 두 번째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추악해지기 때문입니다. 테플론은 1938년 듀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월드와 와그너가 쇠퇴하기 시작하던 1940년대에 듀폰은 테플론 코팅 조리기구를 미국 주방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품질 무쇠가 매장에서 사라지면서 코팅팬이 진열대에 등장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무소에는 구식이다. 무소에는 무겁다. 무소에는 녹슨다. 대신 이것을 사라. 이것은 현대적이다. 이것은 쉽다. 이것이 더 낫다. 하지만 더 낫지 않았습니다. 테플론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 에틸렌인 PTFE로 만들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제조 과정에서 과불화 옥탄산인 PFOA라는 화학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듀폰은 PFOA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일찍이 1960년대부터 자사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파커스버그에서 듀폰의 제조 공장은 수십 년 동안 상수돼 PFOA를 무단 투기했습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셨습니다. 듀폰 폐기물 처리장 근처에 가을물을 마신 후 150마리 이상의 소가 죽었습니다. 소들은 장기가 검게 변하고 이빨이 녹색으로 변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대대로 그 땅을 일궈온 농부들은 소떼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크 워터스와 우리가 아는 악마 The Devil We Know라는 두 편의 영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합의에 의해 설립된 과학위원회는 PFOA 노출을 신장암, 고환암, 갑상선 질환, 간질환, 불임,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지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인구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미국인의 98%에서 PFOA가 발견되었습니다. 98%입니다. 그것은 산업재해가 아닙니다. 5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 국가적 오염 사건입니다. 듀포는 결국 2013년에 PFOA 사용을 중단했지만 그들이 현재 PFOA-Free 라고 부르는 대체 화학 물질 역시 동일한 PFAS 계열의 일부입니다. 2023년 Consumer Reports Commission은 이른바 PFOA 프리코팅 펜 수십 개를 테스트했고 코팅에서 측정 가능한 수준의 PFAS를 발견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코팅펜의 79%는 여전히 PTFE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라벨만 바뀌었을 뿐 화학 성분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앵무새, 잉꼬, 왕관앵무 같은 반려조를 키우고 있고 같은 방에서 테플론 펜을 가열한다면 그 연기가 새를 죽일 수 있습니다. 새의 폐에 출혈이 생기고 체액이 차오르며 결국 죽게 됩니다. 수의사들은 수년 동안 이를 기록해 왔으며 이를 테플론 중독증, 테플론 톡시코시스라고 부릅니다. 몇 분 만에 새를 죽이는 그 영이는 여러분이 500도 화씨 이상의 코팅 표면에서 요리할 때마다 낮은 농도로 들이마시는 바로 그 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기적으로 그 기준치 이상의 온도에서 요리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세기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던 수작업 연마 무소에는 기업 합병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진열대를 채운 화학 코팅 대체품은 7만 명을 중독시키고 수십 년 동안 증거를 숨긴 회사에서 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부르는 아미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증조 할머니가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프라이팬으로 계속 요리했습니다. 화학 물질도 오염도 계획적 구식화, planned obsolescence도 없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무소의 팬이 있다면 녹이 슬었을 수도 있고 어머니의 낡은 프라이팬일 수도 있으며 마당 세일에서 2만 8달러에 샀는데 찌든 때로 덮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 서비스도 필요 없습니다. 티백 한 상자값 이상의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표면에 얇은 주황색 막이 생긴 정도의 가벼운 녹에는 식용유와 굵은 소금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코셔 소금, 코셔 살트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팬에 기름 한 큰술과 소금 한 큰술을 붓습니다. 헝겊이나 종이 타월로 문지릅니다. 소금은 천연, 연마제 역할을 합니다. 아래의 무소에 흠집을 내지 않고 표면의 녹을 벗겨냅니다. 뜨거운 물로 헹굽니다. 팬을 말린 후 즉시 버너에 올려 남은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2분간 가열합니다. 그런 다음 표면 전체에 기름을 얇게 펴 바릅니다. 끝입니다. 그 프라이팬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한 찬장에서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쌓인 중간 정도의 녹, 만졌을 때 거칠고 벗겨지는 녹의 경우 여기서 $3짜리 방법이 등장합니다. 홍차, 일반 홍차가 필요합니다. 티백 4개입니다. 물 2컵을 끓이고 그 티백들을 30분 동안 우려냅니다.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하게 우려내야 합니다. 그 농축된 채는 나무 껍질, 차십, 참나무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인 타닌산, 탄닉 애시드이 가득합니다. 화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타닌산은 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녹을 변환시킵니다. 팬에 있는 주황색의 부서지는 물질인 산화철이 타닌산과 반응하여 타닌산철 페리탄나테이 됩니다. 타닌산철은 무소의 표면에 결합하는 안정적인 짙은 청흑색 화합물입니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후 산화로부터 아래의 금속을 보호합니다. 면 헝겊을 그 농축된 채 적셔 녹슨 부위에 직접 닦아냅니다. 시얼릿 오븐 안에 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황빛 갈색이 눈앞에서 청흑색으로 변합니다. 4시간 동안 말립니다. 2번째로 덧바릅니다. 그런 다음 그 프라이팬을 350도 화씨 오븐에 1시간 동안 넣습니다. 열이 변환을 밀봉합니다.
꺼내면 표면은 다시 길들일 재시즈닝 준비가 된 것입니다. 프라이팬이 헛간에서 10년을 보낸 것처럼 보이는 심각한 녹개의 경우 식초가 필요합니다. 백식초와 물을 같은 비율로 섞습니다. 팬을 담급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30분 이상 담가두지 마십시오. 식초는 아세트산입니다. 산화철을 녹이는 것은 맞지만 30분이 지나면 멀쩡한 무소에도 녹이기 시작합니다. 30분이 되면 팬을 꺼냅니다. 즉시 철수 세미로 문지릅니다. 헹구고 버너에서 말린 후 바로 재시즈닝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시즈닝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인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할 뿐입니다. 아마씨유나 포도씨유를 준비합니다. 헝겊에 아주 적은 양을 묻힙니다. 팬 전체 안쪽, 바깥쪽, 손잡이 등 모든 곳을 닦습니다. 그런 다음 깨끗하고 마른 헝겊으로 모두 닦아냅니다. 가능한 한 가장 얇은 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름이 고이거나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면 너무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프라이팬을 450도화씨 오븐에 뒤집어서 1시간 동안 넣습니다. 오븐 안에서 식힙니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새 팬이나 심하게 복원된 팬의 경우 이 과정을 3-5회 반복합니다. 각 층이 폴리머를 형성합니다. 열은 기름을 분자 수준에서 무쇠에 결합된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코팅으로 변환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논스틱 표면입니다. 화학 물질도 공장도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누에 대한 속설이 무너집니다. 무쇠에는 절대 비누를 쓰지 마라는 규칙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미시 사람들도 확실히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의 규칙이 존재했던 이유는 비누, 즉 진짜 옛날식 비누가 수산화 나트륨인 양잿물 알콜라이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집에서 직접 비누를 만들었고 그것은 무쇠에서 시즈닝을 완전히 벗겨낼 만큼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그 규칙은 그들의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주방 세제에는 양잿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1930년대 이후로 양잿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텍의 한 연구원은 시즈닝이 중합된 기름, 즉 단단한 폴리머 코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한 현대식 주방 세제는 플라스틱 도마를 녹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폴리머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아미시의 규칙은 아미시 시대에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다릅니다. 주방 세제 한 방울과 따뜻한 물은 제대로 시즈닝된 프라이팬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자, 제가 끝까지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구를 파고들기 전까지는 몰랐던 내용이며 무쇠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16년 미국 영양사 협회 저널의 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무소의 프라이팬에 일반적인 음식을 요리하고 전후의 철분 함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무쇠에서 요리한 토마토 소스는 일월호의 제공량당 철분이 1mg 미만에서 거의 6mg으로 증가했습니다. 올바른 팬을 선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르게 하지 않았는데 식이철분이 500표나 증가한 것입니다. 토마토 소스, 사과 소스, 식초가 들어간 모든 산성식품이 요리 표면에서 가장 많은 철분을 끌어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어두워집니다. 조리기구 업계는 무소의 산성식품을 요리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주요 브랜드, 모든 요리 웹사이트, 모든 제품 가이드가 똑같이 말합니다. 시즈닝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무소의 산성식품을 요리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입니다. 정기적으로 재시즈닝을 하지 않으면 산성식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즈닝층을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프라이팬을 무료 식이 보충제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음식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낮은 철분 수치는 가장 흔한 영양 결핍 중 하나입니다. 피로, 쇠약, 인지기능, 저하 모두 낮은 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의 프라이팬에 토마토 소스를 요리할 때마다 여러분은 알약이나 영양제, 병원 방문 없이도 생체 이용률이 높은 진짜 철분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팬이 여러분을 위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과학적 원리를 모른 채
두세기 동안 이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음식이 더 맛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팬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해 줄 대체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꿀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실입니다. 3달러짜리 티백 한 상자와 하룻밤의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요리할 프라이팬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음식에 철분을 더해주고 혈액에서 검출되는 화학 물질이 전혀 없으며 새를 죽이는 코팅도 없고 연방 법원에서 암과 연관된 물질이 전혀 없는 바로 그 프라이팬 말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효과적인 기술이어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의 생산을 중단하고 독성 물질로 대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만들어진 그리스월드 헐번, 즉 차고 세일에서 3달러에 발견할 수 있는 손으로 연마한 요리 표면을 가진 제품은 45달러짜리 새 로지 프라이팬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향수에 젖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수집가들이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의 모든 유품 정리 세일과 중고품 매장에서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그의 어떤 것보다 훌륭했던 진보가 아니라 이윤에 의해 죽어간 미국 제조업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무쇠를 보존한 것은 그들이 구식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보존한 것입니다. 달려갈 상점이 없고 낭비할 돈이 없을 때 무엇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배우고 그것을 두 손으로 꽉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방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방은 최고의 기술이란 결코 고장나지 않고 독을 퍼뜨리지 않으며 교체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무소의 프라이팬이 있다면 녹슬었든 방치되었든 찬장 구석에 처박혀 있든 차고의 상자 안에 있든 버리지 마십시오. 홍차 티백 4개를 우려내십시오. 그것으로 닦아내십시오. 오븐에 넣으십시오. 기름을 3번 더 바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보다 더 오래 갈지도 모르는 팬의 다음 식사를 요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오래 가도록 만들어졌고 가장 나쁜 것은 교체되도록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무쇠를 만들던 회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대체한 회사들은 여러분에게 화학물질을 팔았습니다. 결코 바꾸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이 사는 주 스테이트를 남겨주시고 조부모님의 무소의 프라이팬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 팬들이 어디에서 살아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방 도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대사회가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품질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존합시다. 과거에 잊힌 지혜에 대한 우리의 다음 조사가 곧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